안녕하세요. 대학을 4번 다닌 남자 시험 중독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치대와 공대입니다. 공대는 점수대가 겹치는 설공과 연구공 최상위과가 되겠네요. 이 영상은 카더라가 아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상위권 기계과를 졸업하였고 대기업 2곳을 경험해봤습니다. 그 치약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땡땡전자에서 인턴을 했으며 현대 땡땡땡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치과의사와 제조업 기반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비교할 겁니다. 설공과 연구공을 졸업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조업 기반 대기업을 가기 때문에 대기업 직원으로 비교합니다. 여기서 이분 뭘 모르시네. 설공 연구공 애들이 뭔 대기업을 가. 변리사나 기술고시 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변리사는 한 해에 200명 뽑고요. 기술고시 합격자는 작년 기준으로 73명입니다. 정말 서령고에서도 바늘구멍으로 힘든 게 변리사 기술고시입니다. 제가 현대 연구소 있을 때 옆팀 동기 형이 설기항, 같은 팀 동기가 연전전이었는데 다 변리사 3번 떨어진 낭인들이었어요. 서령고 공대 출신들 실제로 대기업 정말 많이 갑니다. 그 외에 마땅한 차선책이 없거든요. 치과의사와 대기업 직원의 연봉은 31살까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치대와 공대 모두 남학생이 월등히 많으니 남학생을 기준으로 비교해볼게요. 치과의사는 전문의를 거의 하지 않으니 일반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대기업은 잘 모르니 제가 다녔던 회사 기준으로 해볼게요. 결코 적게 주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공대를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면 26살에 입사하게 되죠. 신입 때 세후로 300 정도 받습니다. 치대 다닌 학생은 이제 졸업을 해서 공보위를 가겠네요. 세후 200 정도 받아요. 27살. 대기업 2년차는 315 정도 받습니다. 공보위 2년차는 역시 세후 200이죠. 28살. 대기업 3년차는 330 정도 받죠. 공보위 3년차는 아직 세후 200이네요. 29살. 연구원은 대기업 4년차가 되어 345 정도 받겠네요. 치과의사는 공보위를 마치고 서울 기준으로 세후 450 정도 받습니다. 30살. 연구원은 5년차가 되어 대리를 달았군요. 승진도 하고 380 정도 받습니다. 치과의사는 공보위 마친 2년차가 되어 600 정도 받습니다. 31살의 연구원은 6년차가 되어 400 정도 받을 거고 치과의사는 공보위를 마친 3년차가 되어 700 정도 받겠네요. 연구원은 6년 동안 약 2억 5천을 벌었고 치과의사는 6년 동안 2억 8천을 벌었네요. 치대는 등록금 4학기를 더 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31살까지는 비슷합니다. 32살부터는 급격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치과의사는 이 정도 연차가 되면 독립진료가 가능하게 되고 개원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여기서 대기업 사원도 임원 달면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졸 공채로 입사하는 신입사원이 임원이 될 확률은 1% 미만일 뿐만 아니라 임원이 된다 하더라도 개원이만큼의 수입을 가져가지 못하거나 비슷합니다. 임원이 되는 나이도 거의 50 이상이고요. 그리고 치대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면 교정과라는 선택지도 있으니 치대와 공대에서 가장 잘 풀린 케이스는 논외로하고 평균적인 걸로 비교한 겁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 치대에서 최상위권에 들어 교정과에 가는 것보다 대기업에서 임원다는 분들이 더 대단하고 실제로도 더 되기 힘듭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회사에서는 일도 잘해야 하고 정치도 잘해야 하니까요. 정년은 대기업 직원은 50대 초반, 치과의사는 60세 정도가 될 겁니다. 제 아버지도 LG에서 부장으로 명예퇴직하셨는데 당시 나이 49세였습니다. 연대에서 석사까지 따셨고 회사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인데 임원 달기는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가끔 전문직은 말이야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80세까지도 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개소리라고 봅니다. 물론 정말 타고나게 건강하셔서 그러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아니 저는 정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병원 갔는데 70 먹은 치과의사 본 적 있나요? 65세가 넘으면 어떤 사람이든 몸에 이상이 한 군데는 옵니다. 전문직이 말이 좋아 전문직이지 대부분 몸을 쓰는 3D 업종이기 때문에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대부분 60세가 넘으면 의료봉사 등 소일거리를 하면서 자기 건강을 챙기게 됩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고요. 여러분은 삶의 질과 연봉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마도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대학생분들은 연봉이라고 많이 말씀하실 거고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일수록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 겁니다. 제가 대기업 다닐 때를 말해보면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출근길 퇴근길에 항상 교통사고가 나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무 시간도 말도 안 됐고 회식도 정말 힘들었어요. 수많은 입시를 거치면서 수험생활을 해봤는데 회사 다닐 때만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본 적이 없으니까요. 매일 5시 40분에 일어나서 12시에 잤으니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있는 동기들한테 물어보니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6시 칼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찍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맡은 업무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업무였고 제가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는 전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난 그저 회사의 부속품일 뿐이라는 거. 그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물론 치과 의사도 힘듭니다. 아무래도 외과적인 과이다 보니 신경치료를 하거나 사랑니 발치를 할 때는 정말 신경이 곤두서게 돼요. 감정 노동도 정말 심합니다. 끊임없이 치료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하고요. 하지만 보람도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야근하고 싶어도 한자가 있어야 야근을 하니 항상 강제 퇴근하는 건 덤이고요. 이건 글쎄요. 저는 둘의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어른들은 뭐 대기업 다닌다고 할 때나 치과의사라고 할 때나 다 좋게 봅니다. 이성한테요? 글쎄요. 키 크고 잘생긴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러한 사회적인 눈을 의식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면 정말 불행할 겁니다. 자신이 진정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고소득을 중요시한다면 설공 대신 치대를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거고요.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거나 기술고시를 쳐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는 큰 꿈이 있으면 설공을 가시고요. 영상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치대와 공대, 우열을 가릴 순 없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진지하게 고민한 후 후회 없는 결정을 하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